안녕하세요. 2025년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복분자 농장 한켠에 이렇게 블루베리도 있고, 삼동파 블루베리, 이쪽이 이제 마늘입니다. 양파, 그리고 양파 이제 그리고 쪽파 뽑아 먹은 자리에 저 상추도 심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마늘은 4월 한 중순, 4월 한 15일을 비례로 보고요. 이제 비료, 특히 질소질 비료는 이제 마지막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생육이 마늘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월 7일 질소질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마지막 웃걸음 이렇게 하고요. 이후에 질소질만 안 준다는 것 뿐이죠. 그 이후에 연면시비를 한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카리질, 그러니까 항상가리라든지 이런 건 좀 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했던 세력을 좋게 하는, 즉, 영양 생장을 좋게 하는 질소질 비료는 여기 이제 마지막이다. 보통 이제 웃거름,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지형, 그런 마늘은 특히 남부지방은 보통 3월 말에 마무리합니다. 늦어도 한 4월 5일.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은 4월 한 15일이 보통 D데이인데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하는데, 저는 오늘 한 4월 7일인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시비를 하고요. 제가 하는 오늘 방법은요, 지난번에 제가 1차는 제가 해동하면서 질소질 그림인 요소를 줬었고요. 2차는, 유닉할맥스, 그러니까 엔케하고 칼슘이 섞이는 거 수용성 비료를 제가 물에 녹여서 관주로 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3차는, 물에 녹여 줄려다가, 다시 그냥 알그름으로 주고, 이제 물을 줘야 되니까 그냥 호스로 물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자. 들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하얀색 비료고요. 이렇게 흰색입니다. 요게 저는 항상 이렇게 물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보통 그름을 줍니다. 이게 편해요. 뿌리기도 좋고, 솔솔 뿌리 보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뿌렸는데 조금만 뿌려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릴 자리에 이렇게 살살 흔들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흔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래면 이제 비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허실이 많겠죠. 허실이 이렇게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 다른 밭에 줄 때 이렇게 좀 편해요. 한 오큰 잡고 주기보다 여기 편하더라고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씩 주면 또 이게 나름대로 양 조절이 됩니다. 양 조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성분이 수용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유닉칼슘이나 유닉할맥스나 다 비슷한 겁니다. 수용성이고, 질소질은 14, 카리질은 15, 인산은 없고요. 인산은 늘 미끄럼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슘이 17%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 백과가 작물들은 이 칼슘이 이동이 잘 안 되면서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특히 또 미량 요소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흡수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면요, 붕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량 요소도 같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고요. 비료는요, 위에 뜬 적게 주는 게 좋다. 나누어서 나눌 분자, 분실을 해서 적게 줘야 되지, 한꺼번에 많이 주면 비료는 다시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비료는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료를 준 상태에서, 특히 양파는 요 시기가 이제 물이 참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농들은 이 흙골에다가 물 아예 대버립니다. 완전히 물을 철철 넘치도 흙골에 물을 대가지고 충분히 스며들어가도록 그래 만들고요. 저는 여기 텃밭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호수로 물을 주면 됩니다. 제가 호수로 물 주는 거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늘도 이게 너무 과습하면 안 되지만은, 요 시기가 이제 광합성을 하고 탄소 동화 물질을 만들 때 광합성 원리가 탄소, 수소, 산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중에 있는 거하고 수분 이런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수소, 이렇게 수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양 성분으로 질소, 방금 여기 이제 NPK 중에 질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여기 광합성의 구성 원소고요.
필요한 꼭 필수 원소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성을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칼이라든지 칼륨, 그리고 그 황. 제가 며칠 전에 그 석회양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거 할 때 황이 필요한 황의 그 효과 이런 거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그게 마찬가지 황도 광합성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물 주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설명드린 칼슘 유황의 황의 역할 한번 말씀드렸죠. 칼슘과 유황 다량 원소면서 꼭 필요한 원소. 그래서 밭에 이렇게 석회 시비할 때 칼슘 유황 한번 제가 설명드려봤고요. 예, 여기는 제 작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관정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여과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T자 밸브에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통에 이게 500리터 통입니다. 2선 반 여기 받고요. 또 저쪽으로서 바로 관주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다 한 개로 다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고성능 분무기 이렇게 유압으로 하는 분무기가 있는데요. 이 노즐을 제가 하나는 밭에 약 치는 거, 하나는 차 세차용으로 뺐고요. 하나는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호수를 연결했습니다.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은 뭐 다 쓰던 거라서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제가 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거는 이렇게 이제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하나 가지고 관주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물도 줄 수 있고, 관주는 여기다 이제 양액을 타가지고요, 비료를 타가지고 이렇게 엑셀 파이프로 돌아서 이렇게 중간에 제가 노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닫고 해가지고 개폐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다 땡기도록 이렇게 해놨고, 오늘은 단순히 물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다를 한번 돌려서 물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성능 분무기로 연결된 이렇게 호수를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물주기식으로 호수로 물 주듯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줄 때 좀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스며이 들어가도록.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그 비닐을 좀 구멍을 넓게 뚫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탄가스 통으로 좀 뚫어 가지고요, 이렇게 비료 주기도 좀 편하고 물 주기도 좀 편합니다. 그냥 그 멀칭, 유공 멀칭, 즉 구멍이 뚫려가 나오는 그 유공 멀칭에 비해서는 이게 물 주기가 이렇게 좀 넓게 놓으면요,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번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 줄 때도 물도 잘 스며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줄 때 좀 충분히 준다. 여기 한번 주고 돌아서 한번 더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 방금 제가 비료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비료도 나름 잘 녹습니다. 비료도. 그리고 이 공기 중에서 그냥 놔두면요, 특히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녹으면서 날아가는 것도 좀 있거든, 유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물을 주물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해소하면서, 즉 물도 주고 비료수도 도와주고, 즉 일거양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거양득. 예. 참고로 여기는 코끼리 마늘이고요, 이쪽은 홍삼 마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몇 포기는 요 대서 마늘입니다. 여기 앞에 홍삼 마늘이고요, 홍삼 마늘.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지금은 물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요 시기에 이제 양파가 영양분을 최대한 함유를 합니다. 그리고 양파는 언제 굴러야 나중에 양파가 잎줄기가 막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서부터 양파가 많이 굵습니다. 그래서 양파 쓰러지는 거 걱정할 거 없다. 어느 시기 되면 저절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물도 충분히 먹고 강화성도 하고 해가지고 양분 흡수를 나름대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물 좀 주고요. 양파는 제가 상황 봐서 저는 요 양파를 너무 늦게 심었어요. 11월에 한 20일쯤 심어가지고 좀 다른 집에 비해서 좀 생육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좀 따라 붙게 하기 위해서 양파는 제가 나중에 아미노산제라도 좀 더 관주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마늘은 이제 저게 마지막 제가 그 영양제 마지막 살포를 했는 거고요. 양파는 제가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아미노산제 관주 아마 제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뭘 하는가 궁금해 하시고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요게 집 덮어놓은 거 여기 궁금하죠? 요거는 뭐 들었는가 하면 요 안에 지금 그 버섯 폐지가 들었습니다.
버섯 폐지, 모카로 원료로 한 그런 버섯, 여기 느타리 버섯 키우던 건데요. 그 폐지를 제가 이렇게 바닥에 깔고 집을 덮어놨습니다. 과연 여기도 다시 그 버섯이 올라오면 따먹고 안 올라오면 그 폐지 가지고 결국 밑에 탭이라면 되니까요.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버섯 폐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쪽 끝에는 그런 팀 옆에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백합 모종을 했는데요. 좀 이따 요거 모다 끄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비료 녹는 동안에 잠시 모다를 끄고 제가 다시 또 물을 한번 더 줍니다. 요거는 이제 인근에 그 버섯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각 모양의, 제가 한번 집을 걷어볼게요. 이렇게 사각 모양의 버섯 폐지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렇게 다 바닥에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습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두툼하게 덮어놨습니다. 집을. 그래서 버섯이 안 올라오면 그냥 퇴비가 되는 거고요. 버섯이 올라오면 감사하게도 따먹게 되는 거죠. 따먹게.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죠. 백합 제가 옮겼다고요. 이제 옮겼는 백합 이제 점점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 하고 하면요, 나름 이제 요 정도만 잘 키워놔도 번식할 수 있는 모분은 이제 충분하다. 백합은 인편 번식하거든요. 참고로 백합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누가 어떤 분이 이거 댓글 주셨는데요. 저는 백합과 작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쪽파, 이런 것들은요, 특히 황성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다 몸에 이롭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백합과 작물들을 많이 재배한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볼게요. 요거는 이제 노지 상태로 키웠고요. 이쪽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생육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그래도 비닐 멀칭이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상, 그 정도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비료는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많으면 부족하면 못하다. 또 너무 부족해도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것은 이제 전년도 내가 밑거름을 얼만큼 했느냐, 그리고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을 얼만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료는 스스로 양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즉 평방미터당 몇 그램 줘라,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토질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그건 기준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 밤마다 다르다. 또 생육 시기에 따라 다르고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얼만큼 밀시겠느냐, 또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이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